2022년에 기준금리 인상 쇼크가 있었죠. 이게 달라진 것이 있을까요? 사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 주가만 움직였다가 회복했을 뿐이에요.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우리는 한 발짝 좀 멀리 떨어져서 봐야 큰 흐름을, 즉 빅픽처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 멀리서 태풍이 오는지 안 오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주식시장에 딱 매몰돼 있으면은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오르고 내리고 여기에 우리가 매몰이 돼요. 그래서 어떤 종목이라든가 어떤 산업, 어떤 섹터가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인에만 관심을 두게 됩니다. 즉 단기적인 움직임의 원인이 무엇인가, 요것만 판단을 내린다는 거죠. 문제는 본인의 투자 스타일이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손절 잘하고 익절도 잘하고 다 잘하시니까. 그런데 중장기 투자자인 경우에도 시장에 매몰되어 있다 보면은 이 단기 트레이딩의 근거가 되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중장기 투자를 하다가 홀라당 말아먹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시경제가 굉장히 호황이에요. 그러다 보면 둔화랑 침체를 걱정해야 되는 게 중장기 투자자의 이런 숙명입니다. 삼성전자가 딱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제조업의 경기가 2021년 중반부터 둔화되기 시작했고 가전제품 및 전자제품 수요가 둔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채널에서도 2021년 이제 7월 이후에 아마 우리나라는 별 재미가 없다, 이제 매도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좀 가셨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던 영상이 있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반도체가 쇼티지였어요. 공급이 굉장히 부족한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10만 전자 간다, 이런 이야기가 대부분 애널리스트들의 거의 뭐 정설이었어요. 유튜브 경제 채널을 틀면 뭐 여기저기 유명한 데서 다 삼성전자 얘기만 나오던 게 바로 2021년입니다. 그런데 2021년 중순부터 ISM 제조업 지수가 고점 찍고 떨어지기 시작했고, 전체적으로 제조업이 둔화되면서 역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경기 둔화에 거의 직격탄을 받는데 그런 것들은 뭐 거의 사실상 무시됐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그래도 최근에 많이 회복했어요. 지금은 최근 많이 회복해서 다행이지만 이때 2021년에 들어가셨던 이런 분들은 진짜 주가가 5만원대까지 떨어지는 걸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예요. 단기 트레이더들은 치고 빠졌을 테지만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주식 투자를 할 때는, 특히 중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멀리서 봐야 큰 그림을 알 수 있고 투자의 방향을 알 수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 말에 고점을 찍고 2022년 내내 주식시장이 급락을 했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면서 최근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큰 흐름에서 멀리서 한번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과연 2022년의 폭락이 주식시장만 그냥 떨어졌다가 최근에 다시 회복한 거냐, 아니면 경기가 이때 침체가 오고 둔화가 와서 이렇게 주식시장이 빠졌다가 최근에 회복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코로나 때도 보면 경기가 급속도로 나빠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이 상승을 했고, 조금 있다가 지표들을 보여드리겠지만 대부분 지표들에서 경기가 회복하고 성장할 때 주가가 올라가고 침체되고 둔화될 때 주식시장이 폭락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을 하려면 거의 대부분 이렇게 침체나 둔화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다시 소비도 늘어나고 생산도 늘어나고 투자도 늘어나고 뭐 고용도 늘어나면서 이렇게 대세 상승장을 맞는단 말이죠. 그래서 주가가 앞으로 쭉 더 가려고 하면 사실상 2022년이 경기 침체가 오고 2023년이 경기가 회복하는 초입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서 주가가 더 시원하게 앞으로 쭉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주의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은 관련된 부분을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문제가 2022년에 경기 침체가 실물경제에서 왔고 2023년이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는 해인가 아닌가, 이게 핵심인데, 우선 경기의 회복, 상승, 둔화, 침체,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것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고 가장 쉽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수요 부분 중에서 내구재 소비 품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구재는 뭐냐? 3년 이상을 사용하는 고가의 품목이에요. 뭐 자동차, 가구, 가전, 이런 것들은 경기가 어려우면 절대 구입을 하지 않죠.
경기가 좋을 때 삽니다. 그래서 경기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여기 그림 보시면 의류, 액세서리, 자동차, 가구 관련 제품들 보시면 2008년에 소비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경기 둔화 침체 때 확 줄어들었다가 경기가 회복할 때 대표적으로 쫙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코로나 때 경기 침체 때 쭉 소비가 줄어들고 다시 쭉 올라가다가 최근에 주춤하고 있어요. 이 박스 친 부분이 2022년인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동차 소매 판매는 올라가고 있고 가구 관련 소매 판매도 2022년 내내 그냥 횡보하고 있어요.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류 및 액세서리 소비도 쭉 횡보를 했어요. 자, 이렇게 경기 둔화 구간 2008년 보세요. 이렇게 쭉 떨어져야지 이게 정상인데 전혀 떨어지는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봤을 때 2022년에 주식시장의 폭락은 그냥 단순히 기준금리가 급등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심리가 나빠졌고 그에 따라서 과매도가 나온 거죠. 그랬다가 최근에 다시 회복했다. 심리가 다시 살아나면서 이렇게 제자리를 찾은 걸로 볼 수밖에 없다. 요 내구재 소매 판매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럼 다음으로 실물 경기와 거의 굉장히 유사하게 움직이는 미국의 산업 생산 지표를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이게 2001년 IT 버블이고 2008년 금융위기고요. 중국 부채위기 2016 그리고 코로나예요. 자, 이때 공통적으로 보시면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될 때 산업 생산이 뚝뚝 떨어집니다. 자, 이렇게 감소하는 거 확인이 가능하시죠. 자, 그런데 2022년 어떤가요? 2022년 사실상 산업 생산이 더 늘었어요. 그럼 여기에 맨 마지막에 살짝 한번 눌렸다 올라간 건 뭐냐? 2022년 12월에 잠깐 눌렸는데 이건 항상 오차범위라 그래야죠. 그 정도 등락은 항상 있는 요 정도 수준의 오차범위라서 별 의미는 없고요. 경기 침체나 둔화 때는 제대로 산업 생산이 떨어졌다가 이렇게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2022년에는 오히려 올라갔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2022년 폭락한 거는 이 산업 생산 그림에서 봤을 때도 실물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돼서 발생했던 게 아니라 그냥 투자자들의 심리만 나빠졌던 거다. 여기서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최소한 중국발 부채 위기 정도의 산업 생산 감소는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게 상승하는 그 패턴이 그대로 산업 생산에서 나타났던 거죠. 다음으로 실물 경기와 밀접하게 움직이는 게 뭐죠? 신규 설비 투자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IT 버블 때까지 신규 설비 투자가 쭉 늘어나다가 IT 버블이 터질 때쯤 경기 둔화가 일어날 때쯤 뚝 떨어져요. 그리고 다시 경기가 회복할 때 쭉 올라가다가 금융위기가 터지니까 갑자기 뚝 떨어지고 다시 또 회복하다가 중국발 부채 위기 때 설비 투자 뚝 떨어지고 코로나 전에 2019년까지 올라가다가 2019년에 뚝 떨어지고 코로나 터지고 최근에 쭉 올라가고 있죠. 신규 설비 투자가 2022년에는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어요. 역시나 여기서 봤을 때도 어떻습니까? 2022년 주식시장 폭락은 그냥 심리에 의해서 주가만 빠졌다가 다시 회복한 거예요. 실물 경기는 계속 좋아지고 있었고 과열로 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게 있는데 설비 투자가 감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제 수요가 부족하다 보니까 생산을 더 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비 투자도 당연히 늘릴 리가 없겠죠. 오히려 이제 설비 투자 계획 자체를 미루거나 아니면 중단해 버리면서 설비 투자가 뚝뚝 떨어져요. 이때는 기업에서도 인원을 늘리겠습니까? 아니면 줄이겠습니까? 당연히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국면이 함께 펼쳐지기 때문에 경기 둔화 및 침체 구간에서는 신규 설비 투자도 감소하겠지만 실업률도 급등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 실업률인데 쫙쫙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경기 둔화 침체 때 쫙쫙 올라갑니다. 그런데 2022년 어떻죠? 실업률은 계속 바닥에 있어요. 자, 이렇게 소비, 생산, 투자, 고용 등 이렇게 경제의 주요 부분, 즉 실물 경기의 흐름을 알 수 있는 주요 파트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는데 어떤가요? 2022년에 이 주가의 급락, 그리고 최근의 회복은 경기 침체나 둔화에 따른 그 폭락과 경기 회복에 따른 회복이 절대 아니라 2022년에 기준금리가 급격히 인상됨에 따라서 투자자들의 심리가 냉각되었고 그에 따라서 과하게 매도가 일어났다가 최근에 회복한 그냥 주식시장의 일종의 과매도와 회복 요거로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자, 이렇게 투자자들의 심리만 변화했던 그래서 주가가 움직였다면 오히려 지금은
실물 경기의 둔화, 침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더욱 보수적으로 보고 주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앞서 살펴본 주요 경제지표들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비 부분에서 경기와 가장 밀접하게 움직이는 내구재 부분을 볼게요. 의류 및 액세서리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쭉 소비가 증가를 하다가 이렇게 둔화되고 침체 때 뚝 떨어지죠. 그리고 액세서리 소매 판매가 쭉 올라가는 구간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기 좋은 대세 상승 구간. 근데 점점 상승세가 이렇게 둔화되는 횡보하는 구간이 펼쳐지면 경기 둔화 국면이니까 조심을 해야 되고, 떨어지면 이때는 경기 침체가 오고 다시 또 회복할 때가 사는 구간이죠. 이건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횡보를 하기 시작하면 경기가 둔화하는 거고, 그러다가 뚝 떨어지는 경기 침체가 옵니다. 그러다가 다시 자동차 판매가 쭉 늘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고 다시 또 횡보하는 국면에 오면 이때 코로나가 빵 터지죠. 그리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쭉 자동차 판매가 늘어났다가 횡보해요. 경기 둔화 국면이 온 겁니다. 이러다 어느 순간 뚝 떨어지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거고, 가구도 마찬가지죠. 쭉 늘어나는 구간이 좋고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안 좋다가 경기 침체, 그리고 다시 쭉 확 팔리고 횡보하는 구간, 최근에 떨어지고 있어서 이거는 위험 구간이다. 이게 내구재 판매가 점점 판매량이 늘어나지 못하고 횡보를 하고 오히려 어떤 부분에선 줄어들고 있는 부분, 이건 경기 둔화와 침체가 가까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산업 생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산업 생산이 증가하는 시기들이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기 가장 좋은 대세 상승 구간이다. 여기 지나온 지표를 통해서 바로 알 수 있고, 산업 생산이 둔화하고 폭락하는 구간들은 경기 둔화 및 침체 구간, 여기서도 둔화하고 폭락했죠. 여기서도 둔화 폭락. 이런 구간들은 우리가 주식을 매도해야 되는 구간들이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코로나 이후에 쭉 늘어나던 산업 생산이 지금 횡보하고 있어요. 둔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 고점을 못 찍고 더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 구간, 이런 구간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으로 신규 설비 투자 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IT 버블 이전에 설비 투자 쭉 늘어나다가 IT 버블 터지면서 쭉 줄어들고 나서 2001년 침체가 시작이 됐고, 2008년에도 쭉 설비 투자 늘어나다가 횡보하고 나서 금융위기 터져. 2016년까지 쭉 늘어나다가 횡보하고 부채위기. 그 다음에 코로나 때도 쭉 올라가다가 횡보하고 떨어지고, 지금도 설비 투자가 쭉 늘어나다가 횡보하고 있어요. 자, 이러고 나면 이제 침체가 오기 때문에 이 순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은 당연히 주의를 해야 되는 거고, 자, 이렇게 지표들을 살펴봤더니 오히려 2022년에 뭔가 주식시장이 폭락했다고 해서 실물 경기의 침체가 다 오고 지나간 게 아니라 실물 경기는 전혀 변화 없이 계속 과열이 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은 원상 회복을 거의 해가고 있지만, 그럼 여기에서 이제 둔화가 오고 침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면 주식시장이 얼마나 많이 빠질지 모르죠. 안 그래도 버블이 많이 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히려 우려가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굉장히 제가 안타까운 게 있어요. 2022년에 이렇게 투자자들의 심리 변화로 주가의 급락, 그리고 최근의 회복, 뭐 요런 이슈가 아니라 정말 요렇게 그냥 횡보 등락을 하면서 평평하게 갔다면 제가 아주 잘 맞출 뻔했어요. 우리 채널의 2021년 영상들을 쭉 보시면 금리 인상이 진행되더라도 기술주에 투자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린 영상이 있어요. 왜죠? 이유는 역사적으로 경기의 이 마지막 그 과열되는 고점 부분까지 금리가 인상이 계속 됐는데 그 구간 내내 기술주들이 잘 갔다는 거예요. 왜냐? 금리가 인상될수록 기업들의 성장이 이렇게 둔화되는데, 이때 성장주들의 성장성이 부각을 받으면서 글로 돈이 몰리더라. 지금 딱 그런 상황이죠. 그러면서 테크 관련 이 ETF 보시면 전고점을 넘은 그런 상황이에요. 사실상 굉장히 아깝지 않습니까? 요런 이벤트, 어떤 심리 변화만 없었으면 그때도 굉장히 잘 맞출 뻔 했는데 안타깝죠. 어쨌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이 2021년 영상을 보셨다면 제가 또 반복적으로 언급드린 게 있습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2021년에 뭐라 그랬냐, 한 몇 년 내에 향후 실물 경기 관련 지표들이 둔화되는 신호들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이상하게 불타오르는 장세가 펼쳐질 거다. 과거에도 항상 역사적으로 그랬다. 앞으로 실물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되면 분명히 모든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될 게 뻔하지만 이상하게
역사적으로 똑같이 반복적으로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여러 가지 다른 근거를 내면서 주식시장이 그때 끝없이 상승할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더라. 그래서 뭔 돈을 다 갖다 받고 하면서 고점에 물리더라 이거예요. 그런 구간은 근데 뭐라고 2021년 영상에서 자주 설명드렸냐? 모두가 축제를 벌일 때 뒷문으로 몰래 빠져나가는 시기다. 그때가 되면 제가 주식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너는 왜 항상 지금 이렇게 좋은 시점에 경기 침체가 오니까 조심하라고 말하느냐? 이런 비아냥을 제가 들을 게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경제지표를 보면서 계속 주의해야 될 시점이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라고 2021년 영상들에서 굉장히 여러 번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앞서서 지표들을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드디어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될 이런 신호들이 하나하나씩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제가 뭐 경기 침체가 언제 온다 또는 주식시장이 폭락이 언제 올지 그런 거 제가 맞출 수 있겠습니까? 정확하게 언제 올지 이런 거 못 맞춰요. 하지만 살펴본 다수의 경제지표들은 향후 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당장이 올 수도 있고 뭐 1년 또는 뭐 1년이 넘어갈 수도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경기 둔화와 침체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빨리 와버리면 그러면 진짜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뭐 맞추건 틀리건 상관없이 소신 있게 분명히 계속 말씀드려온 원칙대로 자 이렇게 실물 경기가 둔화 및 침체가 될 위험이 점점 커지고 있을 때는 주식 투자에 주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채널에서 주로 설명드리는 투자 방법은 경제지표에 근거한 사이클 투자죠. 그래서 유튜브를 보시면서 저랑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을 거예요. 여러 지표들이 있지만 아까 보여드린 산업생산 지표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면 중장기 사이클 투자자는 박앤헌터라고 말씀드렸죠. 말 그대로 질 좋은 백화점의 상품이 완전히 박앤세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사는 게 이제 박앤헌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실물 경기가 둔화되고 침체됐을 때 이럴 때 우리가 주목을 하고 있다가 매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산업 생산이 이렇게 저점 찍고 회복하는 구간처럼 실물 경기가 회복되고 성장하는 구간에만 투자를 해요. 이렇게 횡보하는 움직임이 조금 나타나건 경제 지표에서 뭔가 조짐이 안 좋으면 바로 우리는 뺍니다. 뭐 주가가 오르건 떨어지건 상관없이 조짐이 안 좋을 땐 빼고 이렇게 올라가는 장에서만 투자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얄미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보수적인 이런 투자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우리가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보수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코로나 때도 그렇고 이렇게 조짐이 안 좋을 때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었죠. 남들 좋다 그럴 때 막 같이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요 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고요. 그런 투자가 앞으로도 펼쳐질 수 있습니다. 요게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데 그때 돼서 다시 또 올라갈 때 그때 우리는 현금을 가지고 쓸어 담아서 투자를 하고 또 뭔가 조짐이 안 좋으면 빠져나오고 이거를 반복을 하는 거죠. 유튜브 채널은 모두 다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 각자 스타일도 틀리고 투자 방식도 틀리고 생각도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모여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셨을 건데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충분하고 만약에 저랑 틀린 생각을 갖고 계셨더라도 한번 들어보시고 이게 합리적이다 생각되면 한번 일정 부분이라도 같은 의견으로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영상 시청하시고 도움이 되셔서 후원 주시는 감사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뭐 간헐적으로 계신데 제가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한마디 말로 때우는 게 아니라 소통을 제대로 해요. 한 달 교육을 진행해 드립니다. 매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거시경제의 사이클뿐만 아니라 각 산업의 사이클 그리고 그것과 함께 움직이는 주식 및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공개된 방송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상 하단에 설명란 읽어보시고 해당되시면 메일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